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 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바스가 주장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혁적 리더십에서 이 변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급격하게 바꾸어서 아주 달라지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라고 하는 거는 변혁적 리더십에서 주장하는 거는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급변해서 아주 달라지게끔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라.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혁적 리더십에서 이 변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기존의 상황을 더 나은 상황으로, 즉 급변하게 바꾸어서 아주 달라지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변혁적 리더, 혹은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요소를 변혁적 리더십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어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러면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꾸려면 리더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혁적 리더십이 나오게 된 탄생 배경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상황적 지도성을 극복하고 거래적 지도성의 관점, 이 두 가지 지도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탄생하게 된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적 지도성 우리가 앞에서 쭉 다루었었는데요. 결국 이 상황적 지도심의 핵심은 뭐냐면 리더들이 자기가 이끌어 나가야 할 집단의 어떤 구성원들이 있고, 그리고 이 구성원들의 특성은 어땠고,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구성원들의 직무 성숙도, 어느 정도 직무를 잘 할 수 있냐, 아니면 직무에 대한 애착은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이 상황 요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도자는 상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경영해 나간다. 이게 상황적 지도성의 핵심이었어요. 조직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때는 이러한 리더십을 써서 효율성을 높여야지. 또 이 조직에는 이러한 상황이네. 조직 구성원들 성숙도는 이 정도고 뭔가 과업 달성 능력 이 정도니까 이런 지도성을 써야지. 이게 상황적 지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적 지도성 관점에 따르게 되면 결국 지도자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더 좋은 건 뭐냐면 그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그 상황 자체를 바꾸어서 변혁해 나가서 그 상황 자체를 변혁해서 더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지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스가 주장한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타일과 특성에 맞게 상황 자체를 변혁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발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추종자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들의 도덕 수준과 도의를 고양해서 조직의 사명감을 갖도록 한다. 그럼 어떻게 변혁해 나갈 거냐? 핵심은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추종자들의 도덕 수준을 높이고 그 다음으로 조직의 사명감을 갖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변혁의 핵심이라고 본 게 변혁적 리더십의 그 중요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상황적 지도성을 등장 배경, 예를 들면 바스의 변혁적 리더십이 어떤 상황에서 등장했냐, 이렇게 자체를 시험에 묻지는 않겠죠. 하지만 만약에 또 이미 이 변혁적 리더십이 출제가 되었지만 또 나중에 향후 출제가 된다면 이제 상황적 지도성 차원에서 이제 이런 문제점을 제시할 겁니다.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그 조직을 운영했는데 지도성을 써서 뭔가 문제점이 있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이래서 이럴 때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봤을 때 변혁적 리더십으로 여러분들 추론을 바로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거래적 지도성도 극복하려고 한다. 그러면 거래적 지도성은 뭐냐? 거래적 지도자는 원하는 보상을 주고 그 대가로 구성원들로부터 지도자가 원하는 과업 성과를 제공받게 함으로써 조직 내부적인 안정과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다. 일단 거래적 지도자는 일단 조직 내부적인 안정과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 거래적 지도자의 어떤 운영 방식을 제가 표로 만들어 놨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직 구성원들에게 목표를 제공합니다. 리더가. 거래적 지도자들은 주로 목표를 제공해요. 그러면 구성원들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너네가 얻을 수 있는 보상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번 목표는 이거야. 너네가 이거 목표 달성하면 이런 보상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뭔가 구성원들과 지도자가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자, 너네가 이 목표를 달성하면 내가 이 보상 줄게. 어떻게 해서 내가 그
그 환경을 마련해서 이 보상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구성원은 보상의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겠죠.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면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겠네. 그럼 성과 달성을 위해 효율성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저 지도자 말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거래적 리더십에서의 리더의 요구에 부하가 순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을 쓰는 거죠. 자, 내가 말하는 대로 하고 너네가 나 잘 따라오고 이 목표를 너네가 달성하게 되면 이 보상을 줄게. 그러면 그 리더를 따라가겠죠. 리더십. 그래서 순응하게 됩니다. 구성원들이 리더한테 순응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겠죠. 그게 지도성이 형성될 텐데 그 과정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하들이 목표에 대한 열의와 몰입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저 목표에 대한 어떤 열정과 사명감, 도덕적 책임감 이런 것들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래적 지도성에서는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보상을 주고 그 사람들을 보상을 줌으로써 그 동기를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도자가 구성원 이끌어 나가는 방식, 이게 종래 이전에 어떤 지도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어떤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바스는 그렇게 했을 때는 뭐 문제점이 뭐 완전히 다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거래적 지도성도 그 나름의 가치가 있겠죠. 보상을 주면서 운영하니까. 하지만 보다 더 진실되게 그 조직 방향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거래적 지도성으로는 그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본 거예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면 그 조직은 효율성이든 뭐든지 간에 생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봤을 때. 따라서 그 조직 자체의 구성원들의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 그 다음에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을 보다 한 차원 급변시키기 위한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변혁적 리더십으로 우리 바스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은 결국 뭐냐면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에 헌신하게 하고 의식과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구성원들이 자신과 조직의 발전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걸 바탕으로 조직을 변혁하고 이 과정에서 높은 성취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게 바로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좋은 말 다 갖다 붙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앞에서 종래 리더십들과는 정말로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변혁적 리더십 안에는 이제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차이를 보자면 권위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냐면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권위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능력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 구성원들이 지도자를 믿는 정도에 따라서 이 리더십이 되냐 안 되냐 결정되기 때문에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변혁적 리더십은. 즉 변혁적 리더십을 보이기 위한 그 권위의 원천은 카리스마적 권위다. 근데 거래적 리더십에서는 주로 뭐였냐면 공식적인 지위에 기초함으로 합법적 권위에 의해서 그 권위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이런 변혁적 리더십에서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적으실 때 우리 이걸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 많아요. 그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 포인트는 이 네 가지다. 근데 외우실 때 이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상적 영향력은 그 변혁적 리더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이고 이 요구되는 자질 말고 변혁적 리더자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감화력, 지적인 자극, 개별적 배려 이러한 역할을 실제로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는 자기 스스로가 이상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런 상태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따라서 변혁적 리더자라고 한다면 보다 그 조직 구성원들을 조직에 헌신하도록 하고 진지하게 목표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구성원들의 어떤 그 능력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리더가 되고 싶다면 마땅히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냐면 그들을 감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지적인 어떤 그 자극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개별적인 뭔가 배려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어떠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냐면 뭔가 도덕적인 이상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먼저 노력과 정열적인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게 이상적 영향력입니다. 이걸 보다 더 구체적으로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따라서 변혁적 리더라고 하는 거는 역할은 3가지, 요구되는 자질은 크게 1가지, 총 4가지의 어떤 구성 요소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거래적 리더자는 뭐냐면 하는 역할이 그냥 목표를 알려주고 너희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은 뭐고 그리고 그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거래적 리더자가 해야 될 역할이겠죠. 그리고 이 거래적 리더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걸 요구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표를 뭐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뭐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어떤 차이를 서술해야 이렇게까지는 지금 인용 추세가 그렇게 나오지 않죠. 변혁적 리더십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성 요소 특징을 써라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요즘 필요한 어떤 요소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가마력, 지적인 자극, 개별적 배려, 이상적 영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 요소구나. 그리고 제가 거래적 리더십과 왜 비교를 해서 설명해 드리냐면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려야지 변혁적 리더십이 뭔가 대조 효과를 일으켜서 이게 뭔가 뚜렷이 이런 걸 추구하고자 하는 거구나. 그게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꼭 암기하셔야 될 거는 이 네 가지 요소. 그리고 외우실 때 이 세 가지는 역할이고 이 한 가지는 자질이구나.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상적 영향력과 가마력, 지적인 자극, 개별적 배려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이상적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상적 영향력이라는 용어를 붙였냐면 이 변혁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냐면 일단 높은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행위를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뭔가 그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성인군자들의 어떤 모습, 그 쾌락을 절제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다양한 측면의 윤리적 도덕적인 높은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행위를 보이면서 이거 왜 보여야 되냐면 그렇게 해야만 구성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동일시와 모방의 대상이 돼서 그들에게 이상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상적 영향력이라는 용어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지도자는 윤리적이면서 높은 수준의 윤리적이고 도덕적 행위를 보여야 된다. 왜? 높은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행위를 보이면 구성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그 리더 자체가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동의시와 모방의 대상이 되면서 결국 이렇게 되면 그들에게 이상적인 아주 이상향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자는 반드시 윤리적 도덕적 행위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행위를 보인다. 이 키워드만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쫙쫙 펼쳐 나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신뢰와 존경을 얻고 동의시와 모방의 대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이상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윤리적 도덕적 높은 행위를 보이는 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고 이제 우리 살펴보자면 타인의 욕구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나보다는 조직을 먼저 위해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구성원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상적 영향력을 따지고 보면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면 이제 아이들이 뭐 카리스마 있게 아이들이 이제 그 다른 자기 친구들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교무실에서 이제 보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자기가 대신함으로써 뭔가 함으로써 그 높은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행위를 보이면서 저 사람은 진짜 믿고 따라야겠다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상적 영향력이라는 거죠. 동일시의 대상이 되고 싶은 거. 그리고 이러한 것 자체가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걸 소유하게 되는데 이때 이 카리스마는 앞에서 요구하는 카리스마는 조금 다른 특성이 뭐냐면 이 그것에 대한 도전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특징으로는 이제 뭔가 도전을 용납한다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카리스마적 리더십 설명드렸을 때는. 하지만 변혁적 리더십에서 충분히 지도자는 카리스마를 소유하면서 그걸 통해서 카리스마적 권위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결국 그 카리스마에 대한 도전, 만약에 구성원들이 그게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에 대한 도전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카리스마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 3개를 다 서술해 주셔도 되고 원하는 거 이제 한두 개 정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골라서 서술해 주시면 되되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 행위를 보인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영향력을 갖추고 이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그래서 이런 높은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행위를 갖추고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면 첫 번째, 감화력을 이제 불러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좋은 감정적 영향력을 주어서 구성원들을 감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감화라고 하는 거는 조직 구성원들이 보다 긍정적이고 이제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긍정적이고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걸 감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적 영향력을 통해서 그 구성원들의 어떤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마음을 움직인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이제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과업이 달성되고 조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와 도전감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감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시킨다? 우리 목표가 달성할 수 있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우리 조직은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와 도전감을 그 마음속에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조직의 미래와 비전을 공유하고 창출하면서 단체 정신, 열정, 헌신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변혁적 리더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셨다면 수업에서 학생들을 이제 한 반에 담임 선생님으로서 이끌어 나갈 때 그 아이들을 감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감화시켜야 하냐면 우리가 달성해야 될 어떤 목표,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간다면 이러한 목표와 그 비전을 이뤄낼 수 있다. 함께 해 나가자. 그러면서 기대와 도전감을 갖도록 하면서 단체 정신, 열정, 헌신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변혁적 리더십의 지도자로 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솔직히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내면의 심리 상태인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준다는 것 자체가 쉬운 역할은 절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 또 사람은 이제 항상성 유지되려고 이제 하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전과 목표를 세워도 결국에는 며칠이나 혹은 일주일 혹은 하루 이틀만 지나도 이제 까먹고 이제 그거에 원 상태로 복귀하는 경향이 많죠. 그럼 그런 것들을 계속 감화시켜서 이런 것들이 그 어느 순간에는 지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 구성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최종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 구성원들의 지적인 자극을 해줄 수 있는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지적인 자극이 뭐냐면 일상적인 생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들을 구조화해서 종래의 상황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구성원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지적인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인 자극의 핵심은 뭐냐면 창의성이에요. 그래서 변혁적 리더자는 구성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항상 이런 똑같은 방향으로 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거를 리더가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어려운 겁니다. 즉 구성원들이 창의성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지적인 창의성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많은 높은 수준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갈 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적인 자극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지도자도 그 방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무언가를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도해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 지도자는 구성원들에게 개별적인 배려를 해야 된다. 이 개별적 배려가 무슨 너네가 요즘 힘드니까 너네 좀 쉬어 뭐 이런 개별적 배려가 아닙니다. 자 너네가 요즘 뭐 일이 너무 많지 그러니까 너는 오늘은 뭐 이제 좀 그만하고 쉬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학습 기회를 다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개개인마다 성취하고 싶은 어떤 분야가 좀 다를 거고 잘하는 분야도 자기 장점이 또 있을 거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잘 찾아내서 학습 기회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개별적 배려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개별적 배려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더 잘 갈고 닦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 이게 개별적 배려의 핵심입니다. 성취하고 성장하려는 개개인의 욕구에 특별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학습 기회를 만들어 구성원이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개인적 발전을 모색하며 그에 책임지게 하는 거죠. 보시죠. 그래서 뭔가 성취 욕구를 자극해서 학습 기회를 만들고 이 학습 기회를 만들어줘야지 성취 욕구를 다 개개인에 맞춘 성취 욕구를 이제 만족시킬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지금 구성원은 여기에 관심을 보이네. 이 부분에 어떤 능력을 발달시켜줘야지. 그러려면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이런 과정을 이수하면 학습 능력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개개인별로 그 욕구를 보고 그거를 이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그 환경을 잘 제공해 줘야 된다. 이게 개별적 배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이런 걸 통해서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개발하고 개인적인 발전을 모색하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성원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지도자가 할 역할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이상적 영향력, 감화력, 지적인 자극, 개별적 배려 이 부분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게 뭔가 정말 이상적인 것 같아. 이게 정말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 물론 불가능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게 만들 거며
개개인의 배를 어떻게 할 거고 뭐 어떻게 그들을 감화시키고 어떻게 윤리적 도덕적 행위를 내가 그 지도자가 갖춰야 되냐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한 이 네 가지 역할은 지도자가 해 나간다면 그 조직이 더 나은 조직으로 급변하고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래서 더 뭐 높은 차원의 어떤 수준의 조직이 탄생할 수 있는 거겠죠. 발전을 하고. 그래서 이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임용교육에서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좀 힘든 요소가 있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나왔었던 거죠. 네, 이것으로 바스의 변혁적 리더십을 마치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상황적 지도성 중에서 리더십 대용 상황 모형을 이제 건너뛰고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의를 해드리고 이제 리더십에 대한 것들은 모두 맞춰보도록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